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계를 쟀는데 숫자가 예전보다 훨씬 높게 찍혀 깜짝 놀라신 적,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음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왜 해로운지 잘 모르시고 그냥 대충 줄여야겠지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있는 김치 한 접시, 장아찌 몇 조각, 라면 한 봉지, 바삭하게 튀긴 치킨 한 조각, 크림 가득한 빵 한 개, 술잔에 따른 소주 한 잔, 그리고 무심코 마시는 커피 한 잔. 이 평범한 음식들이 사실은 혈압을 천천히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설마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바로 그 순간 혈관은 조금씩 좁아지고 심장은 더 큰 힘을 들여 피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고혈압의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통이 심하거나 어지럽다고 느낄 때는 이미 혈관이 많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만 제대로 피하셔도 혈압은 한결 안정되고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 7가지, 어르신들께서 지금이라도 줄이시면 뇌졸중과 심근경색, 콩팥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압을 몰래 올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짜게 절인 음식. 어르신들께서 고혈압을 관리하실 때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짜게 절인 음식입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는 소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매 끼니마다 빠지지 않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발효 음식이 대표적이고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도 소금을 듬뿍 넣어 간을 맞추곤 하지요. 이렇게 식탁에 늘 오르는 음식들 때문에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양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면 왜 문제가 될까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물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몸속 나트륨이 늘어나면 혈액 속 수분도 함께 많아지고 그만큼 혈액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혈액이 늘어나면 혈관벽에 걸리는 압력이 강해지고 그 결과 혈압이 높아지지요. 이렇게 높아진 혈압은 혈관을 점점 두껍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심장에도 큰 부담을 주어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콩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금기 있는 반찬 한두 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식습관이 건강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먹는 양은 그리 많지 않은데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치 한 접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때가 많습니다. 라면, 국물 몇 숟가락만 드셔도 나트륨이 쌓입니다. 문제는 소금 맛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서 싱겁게 먹으면 밍밍하고 맛이 없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줄이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변해서 오히려 싱거운 음식에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간장에 꼭 찍어 드셔야 맛있던 음식이 나중에는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짠 음식을 줄이실 수 있을까요? 우선 김치를 담그실 때 소금을 절반 정도만 사용해도 발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은 시중에서도 저염 김치나 저염 장아찌 제품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젓갈 대신 멸치가루, 다시마, 표고버섯 같은 재료로 국물 맛을 내시면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도 간을 세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허브나 참기름, 깨소금 등을 곁들이면 풍미를 살리면서도 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장을 꼭 사용해야 할 때는 저염 간장을 선택하시고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면 산뜻한 맛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혈압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뇌와 심장, 콩팥을 동시에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효가 더 잘 나타나고 약을 줄이거나 끊으실 가능성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했던 분들이 짠 음식을 줄이고 혈압이 안정되면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짠 음식은 고혈압 환자분들께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까지 드셔오신 습관을 단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치 국물 한 숟가락을 줄이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며 장아찌와 젓갈을 조금만 곁들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혈압은 점차 안정되고 뇌와 심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어르신들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려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바쁘다 보니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려고 라면이나 햄, 소시지, 즉석식품을 자주 드시곤 하지요. 전자레인지에 몇 분만 돌리면 따뜻한 식사가 나오니 편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만 드셔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설 정도입니다. 스프 가루에는 소금뿐 아니라 조미료와 기름기가 잔뜩 들어있어서 혈압을 단숨에 높입니다.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방부제, 발색제, 그리고 혈관 건강에 해로운 포화지방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몸속에 쌓이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며 결국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러한 음식 때문에 약효가 반감되거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숨은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맛을 느끼기에는 짜지 않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상당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빵, 치즈, 케첩, 심지어 과자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짠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하루를 마치고 나면 권장량의 두세 배를 섭취하신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계속되면 혈압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또한 가공식품은 칼로리는 높고 영양은 부족합니다. 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염분뿐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인데 가공식품에는 이런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아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비만은 다시 혈압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어르신들께서는 번거롭더라도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두부, 달걀, 닭가슴살 같은 재료는 준비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혈압에는 훨씬 안전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는 소금을 줄이고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내시면 충분히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라면 대신에는 소면이나 국수를 삶아 간장 대신 참기름과 깨소금을 곁들이시면 든든하고도 담백한 한 끼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가공식품의 편리함에 의존하다 보면 점점 손이 더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몇 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뀌어 가공식품의 자극적인 맛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을 관리하시는 분들 가운데 라면을 끊고 신선한 식단으로 바꾼 뒤 혈압이 안정되면서 약을 줄이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혈압을 지키는 길은 조금 불편해 보여도 신선하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튀긴 음식.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즐겨 드시는 음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치킨, 돈가스, 오징어 튀김, 감자튀김 같은 튀긴 음식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입안 가득 기름진 맛이 퍼지니 참 맛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이런 음식이 아주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튀김이라는 조리 방식 자체가 재료를 뜨거운 기름 속에 오래 담가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방 함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생선이나 채소처럼 원래 지방이 거의 없는 식재료라도 기름에 튀기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잔뜩 머금게 됩니다. 이런 지방은 혈액 속에 들어와 혈관벽에 쌓이고 점점 혈관을 좁게 만들며 탄력을 잃게 합니다.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튀김은 대부분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계속 재사용하다 보면 기름은 산패가 진행되고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런 산패된 기름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젊었을 때보다 해로운 성분을 해독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패된 기름을 자주 섭취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튀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혈압이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튀김 음식은 맛을 내기 위해 소금간이 많이 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바삭한 튀김옷 속에는 소금과 조미료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지 않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나트륨을 상당히 많이 섭취하는 셈이지요. 나트륨과 기름이 함께 많은 음식은 고혈압 관리에서 최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단숨에 끌어올리고 혈관 건강을 빠르게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튀김은 칼로리도 매우 높습니다. 치킨 한 마리나 돈가스 한 장만 드셔도 성인 하루 권장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칼로리가 높으니 체중이 쉽게 늘어나고 비만은 다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튀김은 혈압, 체중, 혈관 건강을 동시에 해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튀김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와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 소량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일상에서 자주 드시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다른 조리법을 활용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면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도 비슷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생선을 구워 드시거나 채소를 찜으로 드시면 영양소 손실이 적고 혈압에도 훨씬 이롭습니다. 기름을 꼭 써야 할 때는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보카도유처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튀김 음식을 줄이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체중이 조금씩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예전보다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위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답답한 증상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튀김을 끊은 지 몇 달 만에 혈압이 내려가 약을 줄이신 어르신 사례도 많습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튀김 음식은 순간의 즐거움은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크게 해치는 음식입니다. 고혈압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튀김의 유혹을 줄이고 구이나 찜 같은 담백한 조리법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더 오래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4. 과자와 빵류. 어르신들께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려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자와 빵류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케이크, 도넛, 크림빵, 카스텔라처럼 달콤한 빵은 물론이고 바삭한 과자나 스낵류 역시 고혈압에는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간식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과 기름, 나트륨이 혈압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자와 빵류에는 무엇보다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속에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늘리게 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도 따라서 올라가는데 비만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쉽게 증가합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 체중 증가로 인해 심장이 더 많은 힘을 들여 피를 내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린과 버터 같은 지방입니다. 달콤한 빵에는 크림과 마가린, 버터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면 자연스럽게 혈압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즐겨 드시는 카스텔라 한 조각, 도넛 한 개에도 기름과 설탕이 함께 들어있어 생각보다 혈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자와 빵류에는 나트륨도 숨어 있습니다. 짠맛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과제빵 과정에서 풍미를 위해 소금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식빵 한 장에도 소금이 들어있고 크래커나 과자는 소금과 조미료로 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짜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도 이런 간식들을 통해 나트륨을 은근히 많이 섭취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붙잡아 혈액량을 늘리고 결국 혈압을 올리게 되므로 고혈압 환자분들께는 더욱 해롭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의 또 다른 문제는 쉽게 손이 간다는 점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 바삭한 과자는 한 번 드시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커피와 함께 곁들이면 더욱 입에 잘 맞아 자꾸 드시게 되지요. 하지만 이런 습관은 혈압을 올릴 뿐 아니라 혈당과 체중까지 함께 올려 건강에 삼중으로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는 빵과 과자를 즐겨 드시다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약을 늘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식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과자나 빵 대신 고구마, 삶은, 옥수수, 무염 견과류 같은 자연 간식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고구마는 달콤하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옥수수는 나트륨이 거의 없으면서도 든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무염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공급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빵을 꼭 드시고 싶으실 때는 흰 밀가루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잼이나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해롭지 않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 설탕과 소금을 줄인 저당, 저염빵도 시중에 나오고 있으니 이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과자와 빵류는 우리 몸에 달콤한 즐거움을 주지만 고혈압 관리에는 치명적인 음식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부터라도 간식 습관을 조금씩 바꾸신다면 혈압이 한결 안정되고 혈관 건강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달콤한 간식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붉은 고기와 내장류. 어르신들께서 고혈압을 관리하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붉은 고기와 내장류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갈비, 삼겹살, 목살처럼 기름이 많은 부위는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고기를 드시면 혈액 속에 기름 성분이 늘어나 혈관 벽에 쌓이고 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내장류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 곱창, 순대, 대창 같은 음식은 맛이 진하고 쫄깃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지만 그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내장류는 포화지방 함량도 높아 혈관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게다가 퓨린 성분이 많아 통풍을 악화시키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혈압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내장류는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제는 붉은 고기와 내장류가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 음식은 대사증후군을 촉진하고 혈당과 체중까지 함께 끌어올립니다. 결국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함께 생기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붉은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혈압이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고 심장에 부담이 커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을 전혀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흰 살코기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닭가슴살, 칠면조 가슴살, 흰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낮고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두부나 콩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으면서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고기를 꼭 드셔야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피하시고 살코기 위주로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리 방법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대신 찜이나 삶는 방식으로 조리하시면 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곁들임 음식도 중요합니다. 붉은 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를 함께 드시면 체내 나트륨과 지방이 일부 배출되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름진 고기에 짠 양념을 더하면 혈압에는 이중으로 해롭습니다. 붉은 고기와 내장류를 줄이시면 몸이 빠르게 변화를 보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며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서 뇌와 심장 건강이 동시에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흰 살코기와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신 어르신들이 몇 달 만에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으신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붉은 고기와 내장류는 즐겁게 드시는 순간에는 만족감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혈압과 혈관을 해치는 음식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부터라도 붉은 고기의 섭취를 줄이고 흰 살코기와 생선, 두부, 채소로 식단을 바꾸신다면 혈압은 훨씬 안정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알코올. 어르신들께서 혈압을 관리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술, 즉 알코올입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등 어떤 종류든 알코올은 혈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흔히 술은 조금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은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된 것일 뿐 시간이 지나면 혈압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맙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술을 계속 드시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약효까지 떨어져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자극하고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압은 단시간에 올라가고 심장은 더 강한 힘으로 피를 내보내야 합니다. 또 알코올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압을 오르내리게 만듭니다. 결국 혈압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요동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불안정한 혈압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급성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문제는 술에 들어있는 칼로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소주 한 병은 400칼로리 이상, 맥주 한 캔은 150칼로리 이상입니다. 여기에 안주로 기름지고 짠 음식을 곁들이면 칼로리와 나트륨을 동시에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흔히 드시는 삼겹살, 튀김, 건어물, 치킨 같은 안주는 혈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조합입니다. 결국 술은 알코올 자체로도 혈압을 올리지만 술과 함께 먹는 음식 때문에도 혈압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알코올은 약효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면 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간에서의 대사가 달라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같은 약을 드셔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약을 더 늘리거나 강한 약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더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물론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술을 즐겨오신 어르신들께 술을 단번에 끊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두 잔씩 드시던 분이라면 주 2회 정도로 줄이시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를 드실 때는 무알코올 맥주로 바꾸시거나 소주 대신 과일 주스를 곁들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술자리에 가시더라도 건강 때문에 조금만 마시겠다는 말씀을 미리 하시면 주위에서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술을 줄이면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혈압이 점차 안정되고 아침에 덜 붓고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줄어듭니다. 간과 신장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술을 줄이신 어르신들 중에는 몇 달 만에 혈압 수치가 내려가 약을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술은 순간의 기분 전환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크게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알코올은 고혈압 환자분들께 절대 권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술을 줄이시고 물이나 차, 무알코올 음료로 대체하신다면 혈압은 한결 안정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의 자산이라는 점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7. 카페인 과다 섭취. 어르신들께서 혈압을 관리하실 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바로 카페인 섭취입니다. 카페인은 주로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심지어 초콜릿에도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카페인은 분명 잠을 깨우고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 카페인이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게 되지요. 젊을 때는 이런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카페인 때문에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혈압이 예상치 못하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소변과 함께 몸속의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빠져나가는데 이 성분들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압을 잡아주는 영양소가 부족해져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혈압을 올리는 요인이 되니 결국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카페인은 생각보다 많은 음식에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자양강장제, 에너지 음료, 초콜릿 과자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커피를 줄였다고 해도 이런 음료와 간식을 자주 드시면 결국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아 젊은 사람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그것도 오전에만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하게 내린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여러 잔씩 드시거나 오후 늦게까지 커피를 드시는 것은 혈압 관리에 해롭습니다. 카페인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맛과 향이 일반 커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카페인 함량이 낮아 안전합니다. 또한 커피 대신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같은 전통차를 드시면 혈압에도 부담이 없고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이런 음료는 카페인이 없거나 거의 없어 심장을 자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가 드시고 싶을 때도 에너지 음료 대신 무가당 탄산수나 허브티를 드시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카페인을 줄이면 몸은 금세 변화를 보입니다. 심장이 덜 두근거리고 잠도 한결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커피를 하루 3잔에서 1잔으로 줄이신 어르신이 몇 달 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어지럼증이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결국 카페인은 적당히 드시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카페인을 줄이고 건강한 음료로 바꾸신다면 혈압은 훨씬 안정되고 심장과 혈관도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혈압 수치가 조금 높은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적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조금 바꿔도 혈압은 한결 안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짠 음식, 가공식품, 튀긴 음식, 과자와 빵, 붉은 고기와 내장류, 술, 그리고 카페인. 이 7가지는 잠깐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결국은 혈관과 심장을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걸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 숟가락 덜 짜게, 한 접시 덜 기름지게, 한 잔 덜 마시는 것.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혈압이 내려가 약을 줄이거나 끊으셨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지만 꾸준한 실천은 분명히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소금과 기름, 술잔과 단 음료를 조금씩 치워내고 대신 채소와 과일, 흰 살코기와 물, 그리고 따뜻한 차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혈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까지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지켜주는 현명한 식습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